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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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큰 제목이 송영길이 하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이겁니다. 왜 송영길은 고의적으로 억울한 거액 종부세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과 그 다음에 그 위헌 종부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송영길 씨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사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연 다음과 같은 말은 전부 다 맞는 말인가, 이게 전부 다 사리에 맞는 말인가, 이걸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씨가 2021년 11월인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의 아마 페이스북인가 거기다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26억 종부세, 26억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인데 공시지가가 한 17억 정도 된다. 세금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00cc 소나타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다. 이 cc당 26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영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 시가 16억으로 상향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이 과연 이게 전부, 이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인가, 이게 사리에 맞는 말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6억이고 공시지가가 17억이다. 근데 세금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이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좀 사리에, 뭐 이 말, 한쪽으로 보면 이 극단적인 경우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게 좀 살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가격임에도 종부세의 그 살인적인 세금,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뭐 17억이다. 뭐 시세는 모르죠. 17억인데 뭐 시세가 얼마이라고 하는 건 시세는 자꾸 변하니까 일단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은 공시가격이라고 해도 아주 살인적인 세금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는 왜 송영길 씨가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는지, 말을 같이 해야죠. 말을 기존에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 세상에 공시가격이 17억인 1세대 1주택자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공시가격 17억이 50만 원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대충 대략적으로 따지면 맞으니까 17억이 공시가격이다. 그러면 뭐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1억을 공제를 하면은 과표가 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표가 6억이면 종부세 세율이 0.8%죠. 그러면 요것만 따지고 또 여기다 농특세 한 1.2%인가 20%인가요? 맞죠? 20%? 그러니까 종부세 20%, 농특세 이거 감안하면 한 요게 한 5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7억 공시지가면 뭐 예를 들어 50만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요. 왜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뭐 고령자 공제라든지 뭐 특별 공제 이렇게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요. 물론 여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 비율이 뭐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추 봐도 이게 그 공시가격 17억이다. 1세대 1주택이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낸다고 하면 이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그냥 50만원처럼 들리는 게 좀 저기 하지 않나, 좀 뭐저기에 뭐저기에 좀 이렇게 순조로운 말씀은 아닌 게 아닌가 좀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지금 알다시피 서울 지역의 그 조정 지역의 그 17억이다 공시가가. 그러면 그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이다, 서울 지역이다, 조정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종부세가 나옵니다. 뒤에서 뭐 계산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주 살인적인 세금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송영길 씨가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1세대 1주택자도 있지만 이렇게 살인적인 세금으로 엄청나게 죽을 정도의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걸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법인이 17억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다. 뭘 하나 갖고 있다. 서울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법인은 더 아주 살인적인 중과세입니다. 더 살인적인 중과세. 죽을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왜 외면하냐 이거죠. 이게 똑같은 국민들인데. 같은, 전부 다 공시지가 17억이라고 해도 법인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다주택자, 또 1세대 1주택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송영길 씨는 1세대 1주택자에 그것만 따로 얘기해서 그것도 숫자가 좀 제가 볼 땐 정확하게 맞는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요. 뭐 평균치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7억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20몇 억인가 그런데 공시지가 17억이면은 50만 원 정도 50만 원뿐이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 개개인별 사정으로 들어가면 억울한 사정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살인적인 세금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요. 자, 3번입니다. 3번. 왜 억울한 사람들 얘기는 왜 안 하나? 송영길 씨가 정치인이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분의 사례를 갖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요. 그 억울한 사람들의 사례도 같이 얘기를 해야죠. 송영길 씨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뭘 쓴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사례를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게요. 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일부러 외면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 위헌 종부세 이거 사람들이 압니다.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거. 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거. 또 이런 것도 송영길 씨가 알 텐데 근데 이런 걸 외면하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상식을 좀 어긋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종부세가 헌법 위반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전혀 말을 안 하는지. 자, 단적인 얘기가 그 공시가격 자체가 그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요. 공시가격은 왜 이런 말을 공시가격 자체가 헌법 위반인데 공시가격 17억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50만 원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시가격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런 거는 왜 말을 안 하는가? 이걸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현 전문가 법제처장 하신 분이죠. 전에. 이분이 법률 전문가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분 말씀입니다. 헌법 59조를 위반했습니다. 그 조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요.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공시가격을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거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게 위헌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헌이라는 게 발음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불법입니다. 이게요. 법에 맞지 않는다. 불법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근데 정확한 용어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분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하신데 우리 일반 통상 5천만 국민들이 하는 말로는 불법이죠. 이게요. 법에 맞추어서 모든 거를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종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폐지가 이 부분이 이런 위헌적인 부분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신 말이냐? 이석연 법률 전문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법제처장 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문가 하신 말씀이니까 저기 뭐야 뭐 누구든지 다 들어야죠. 그 뭐죠? 송영길 씨도 여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번입니다. 5번. 한 번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한 번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이게요. 송영길 씨는 왜 그 법인이 17억을 예를 들어 갖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이 17억이다. 그럼 이 중과세를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은 안 하는가? 이거 해야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뭐 1세대 1주택자든 뭐 누구든 간에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하나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사리에 맞지가 않죠, 이게요. 그 법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정지역에서 뭐 2주택 뭐 다주택자다, 2주택자다, 뭐 서울에서 2주택자. 근데 금액은 이제 17억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저기 무조건 6% 맞습니다. 6%. 그 6%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요. 그럼 바로 법인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엄청나게 파산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7억이 아니라 이게 17억인데 오타가 났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오타를 쳐가지고. 7억이 아닙니다. 17억입니다. 이게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 17억이다. 그러면 6% 여기다 6% 하게 되면 얼마 17억 곱하기 6. 여긴 공제가 없죠. 법인은요. 거기다 농특세 이렇게 되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한 1억 한 2천 정도 1억 2천 정도 됩니다.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뭐 안 감안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면 그 비율이 뭐 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이게 법인이 뭐 총주택 다주택이다 도정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억 2천이 나온다 실제로 나오죠. 그럼 이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이게요. 이런 세금을 누구 1인 법인이 뭐 한 번만 두들겨 맞아도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액의 세금을요. 이걸 어떻게 냅니까? 낼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송영길 씨가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안 하냐 이거죠. 해야죠. 이 법인도 국민이고 뭐 다주택자도 국민이고 1주택자도 국민이고 무주택자도 국민이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얘기를 외면하고 일부러 안 하냐? 그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이거죠.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2주택자, 뭐 법인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얘기해서 억울하다 이런 분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송영길 씨가 말을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자, 국어 시간 같기도 한데 뭐 국어 우리가 흔히 뭐 국어랄 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사리에 맞는 말을 해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사리에 맞는 말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사리가 뭐냐? 사물의 이치나 도리죠. 그 사리에 닿지 않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굳이 말을 하고 싶으면 사리에 맞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사리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을 하는 사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현상계의 사물, 사상과 그 배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 근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현상계의 사물과 사상 말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뭐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뜻이 사리란 말에 아마 속해 있는 사리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요. 근데 현상계란 말도 너무 어렵고, 사물과 사상이란 말도 어렵고. 자, 7번입니다. 7번. 1580만 대 50만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송영길 씨는 그
다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과세를 맞았습니다. 이거 조세평등주의 위반입니다. 왜 이런 말을 안 하는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요. 종부세가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했다고 하는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요. 또 종부세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 여러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요. 다주택자가 만약 조정지역에서 총 공시지가 17억을 갖고 있다. 송영길 씨가 말한 거 17억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만 보면. 그럼 예를 들어 이분이 뭐 6억을 공제를 받는다. 11억 공제가 아니죠. 6억 공제죠. 201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6억 공제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7 빼기 6 하면 11억 과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율, 중과세율 두들겨 맞으면 1.2%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똑같은 금액인데 한 1,580만원 정도. 이 농투세 아마 포함된 금액 같은데 하여간 뭐 1,500만원으로 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그건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안해도 1,5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송영길 씨가 말한 그 5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이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1,580만 대 50만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이 송영길 씨가 이 억울한 종부세에 또둑에 맞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일도 피눈물을 흘리고, 이분들이 경제적 죽음 상태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송영길 씨는 외면하냐 이거죠. 같이 얘기를 해야죠. 1세대 1주택자 50만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특정한 경우가 되면은.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 안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분들의 그 억울한 얘기를 다 동시에 똑같이 자기 페이스북에 똑같이 써야죠. 송영길 씨가 하나만 쓰고선 그게 마치 전체인 것 인양 얘기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거론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보아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또 구독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